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이번 올해 3분기 실적 시즌은 실적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시그널이 울렸었던 시기였습니다. 사상 최장기간의 강세장을 이어갔었던 미국 주식시장이 꺾이면서 약세장으로 전환되었고 버블이 꺼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로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1980년대 미국과 패권 다툼을 했었던 국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이 패권 다툼에서 패배했었던 일본은 어떤 대가를 얻었을까요? 바로 1991년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본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선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1991년에 일본 경제에 버블이 꺼지면서 버블이 붕괴하게 되면서 경기가 침체되었고 이후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까지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의 평균 수치가 1.1%에 그치면서 유례없는 장기 침체 구간을 겪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호황이 나타나면서 일본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침체가 지속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이 되었던 것이죠.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었고 은행의 부실이 누적되면서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기업과 가계가 부도 현상이 있었고요.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좀처럼 일어날 수 없었던 잃어버린 20년의 사이클을 거쳤는데요. 1991년부터 2011년까지 바로 잃어버린 2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고령화까지 겹치게 되면서 일본은 경기 침체 탈출이 어렵다는 비관론이 상당히 힘이 실렸었는데요. 일본 1994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든 이후에 2006년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2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인구도 전체 인구 가운데 20%를 돌파하면서 전체 인구 일본인 4명 가운데 일본인 5명 가운데 1명, 그러니까 20%, 이 5명 가운데 1명이 70세 이상의 노인인데요. 이는 전 세계 중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국과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독일, 핀란드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에서 23%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은 65세가 2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20년의 교훈을 우리나라가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일본 주식시장 내에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 국면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왔었는데요.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인구 구조를 따라가는 우리나라, 이러한 우리나라가 고령화, 저성장 이슈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경기 둔화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아니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준을 갖춘 종목군들이 바로 잃어버린 20년 안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나온 삼성증권의 분석, 일본 잃어버린 20년의 승자들입니다. 구분을 해보면 글로벌 탑티어, 그리고 스몰 자이언츠, 카멜레온, 진격의 내수주 이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핵심 경쟁력을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면서 해외 쪽의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면서 가격 경쟁력, 비용 절감을 했었던 그러한 기업들, IT 자동차 쪽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몰 자이언츠, 기술 개발을 통해서 특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냈고요. 틈새 시장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냈습니다. 트렌드 변화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카멜레온은 성장 한계에 있는 사업부를 구조조정하는 기업들이었죠. 그리고 성장 분야가 있으면 과감하게 집중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내수주들은요, 내수 시장의 경쟁력을 수출 경쟁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내수 시장에서의 경험을 신흥 시장에 접목시키기도 하고요. 메이드 인 재팬을 브랜드화했던 그러한 기업들이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강력한 브랜드, 니치 마켓, 신규 수요, 글로벌 기업, 구조조정,
해외 생산 기지 확보, 그리고 내수주가 수출주로 변모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께서 국내 기업 고르실 때 OX를 표시하시면서 골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강력한 트렌드입니다. 바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이들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략하는 기업들, 이들이 강력한 트렌드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라는 이야기죠. 일본은 2011년 잃어버린 20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 봄에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8분기 연속 지속되면서 16년 만에 최장기 경제 성장을 이어갔고요. 완전 고용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이전에 오프닝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2018 회계연도 중간 결산,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일본 기업 절반, 과반수가 전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증가했었고요. 4곳 가운데 한 곳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4분의 1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의 일본 기업들의 실적 흐름이었는데요. 물론 일본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입니다. 9월까지의 실적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기업 실적 호조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 주가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지난 10월 초에 보시다시피 1991년 이후 고점, 바로 27년 만에 고점 경신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죠. 글로벌 주식시장과 함께. 고점 대비해서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현재 11.6%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과연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과 기업 실적, 향후 니케이 225 지수가 30여 년 만에 신기원을 밟을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서 살펴보시죠. 잃어버린 27년 동안 일본의 경제와 기업 체질이 얼마나 더 강해지고 개선되었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패권을 얼마나 일본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